요즘에 전체적인 수술의 경향, 꼭 갑상선뿐만 아니라 뭐 유방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고 수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갑상선에 생기는 혹이 비록 암이라고 할지라도 5mm 이하가 되면 검사도 하지 말고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2mm도 암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최근에 갑상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은 갑상선암 또는 갑상선 혹을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좋은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주파 열 치료가 암 치료에 적용이 되나요? 간암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폐암에서도 이제 좀 일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암에서는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뭐 유방암, 전립선암 뭐 이런 데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갑상선암에서도 적용한 지는 꽤 된 시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수술과 고주파 열 치료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수술하기가 조금 이제 골치 아프거나 좀 크게 수술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한다는 것은 한쪽 또는 양쪽을 한꺼번에 잘라내야지 되는 방법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초음파나 CT나 정상적인 것으로 봐서는 하나의 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뻗어져 나가 있는 거는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암이 있는 부위만 딱 잘라가지고는 나머지 암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쪽 전체를 이제 잘라내야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고요. 또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을 잘라내야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에서 생겼다면 양쪽을 다 잘라내야지 되겠죠. 근데 갑상선의 특징 자체가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는 양쪽에서 있다가 이게 태어날 때쯤에는 다 붙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쪽에 암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 생길 가능성은 없지만, 한쪽에 암이 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 암이 생겨져 있을 가능성들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다 잘라내거나 상황에 따라서 양쪽을 잘라내게 되는 거죠. 양쪽에 다 암이 있으면 이게 양쪽을 다 잘라내야지 될 텐데요. 한쪽의 혹도 좀 크거나 아니면 기관지를 침범했거나 갑상선을 뚫고 나갔거나 큰 혈관을 너무 가까이 있거나 주변 임파선으로 많이 전이가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양쪽을 다 제거해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거를 한다는 거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암도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암을 없애면서 정상적인 조직까지도 같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한쪽만 제거했을 때는 일정 기간 약을 먹고 끊어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지만, 양쪽을 다 제거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약으로 호르몬을 보충을 해야지 되고요. 반쪽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있는 반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갑상선이 양쪽이 다 있는 분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암 수술을 해서 약을 먹게 됐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갑상선이 많이 약해서 암도 생겼고 약도 먹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고주파 치료는 암이 있는 부위를 조금 더 넓게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거는 전신 마취도 해야 되죠. 한번 이렇게 째서 흉터도 생기게 되죠. 물론 요즘은 로봇 수술이라든지 뭐 내시경적 수술로 흉터는 보이지 않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몸에 여러 군데 이제 상처를 주게 되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들을 극복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이왕이면 제대로 좀 크게 확실하게 수술을 해야지 된다는 측면으로 한쪽 또는 양쪽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고주파는 부분 마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암보다 조금 더 크게 일단은 태워서 암 세포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이 다시 생길 가능성들은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또 생길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우선은 하나가 생겨서 없애면 대부분은 암이 생기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들이 많고요. 하나가 없애고 나서 한참 후에 또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도 고주파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벌써 이제 일본에서는 고주파 시술이 갑상선 암 치료에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갑상선 암에도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갑상선암 반절제와 전절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갑상선 수술은 반절제도 있고 전부를 다 제거하는 수술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반절제하는 기준을 훨씬 더 까다롭게 봤어요. 어지간하면
다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갑상선만 제거할 게 아니라 갑상선 근처에 있는 임파선도 같이 제거를 하는 게 향후 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에 전체적인 수술의 경향 꼭 갑상선뿐만 아니라 뭐 유방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고 수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술이 치료 성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요법들이 이제 새로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되면서 수술만으로 해결해야지 되는 위험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수술을 적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해야지 되는 경우만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갑상선을 침범했을 때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갑상선을 뚫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전절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절제를 해야지만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해야지만 남아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뚫고 나갔을 때 어디를 어떻게 뚫고 나갔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흔하게는 뭐 기관지, 근육으로 많이 이제 뚫고 나가게 되고 또 혈관으로도 일부 이제 침범하게 됩니다. 갑상선 바로 옆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는 경동맥, 그 다음에 머리에서 목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경정맥 주변에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전절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임파선으로 많이 갔다. 특히나 갑상선 주변 임파선이나 아니면 갑상선 저 너머 목 쪽에 있는 임파선으로 갔다, 전이가 됐다. 그럴 경우에도 전절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즘에는 크기가 좀 어지간히 커도 나이가 젊다 하면 우선은 반절제를 하고 경과를 좀 지켜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지 된다.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 옛날에는 다 잘랐는데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선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과 한 번 더 면밀하게 상의를 해보시고 수술 범위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 같습니다. 갑상선 미세유두암 발병 나이가 빨라지는 이유. 이 갑상선 미세유두암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세니까 작다 이런 얘기죠. 유두암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세포의 증식 자체가 가슴에 유두처럼 이렇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이제 갑상선암이 갑상선 유두암이에요. 뭐 거의 한 98% 정도가 되고요. 유두암은 비교적 순한 암이다. 그리고 전이가 좀 돼도 방사능 요오드 치료로 쉽게 또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아주 이제 순한 암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세암은 작은 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암의 전체적인 크기가 1cm가 안 될 때 미세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미세암은 사실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됩니다. 뭐 대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유방에서도 적용이 되고 뭐 여러 암이라 그러면 다 1cm 기준으로 작은 암이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미세 유두암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고주파 시술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고주파 열치료로 암세포를 성공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슨 증상으로 딱 드러나면 엄청 좋겠잖아요. 금세 알 수 있을 텐데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세암일 때는 전혀 이 느낌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1cm는 거의 느낌이 없고요. 내가 알 수 있는 자각 증상이라고 찾아내기보다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여러 암들이요, 발생 나이가 점점 더 젊어지고 있어요. 유방도 뭐 30대 여성 환자의 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갑상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암이 왜 생기는지는 현대의학에서 뭐 여러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하나가 딱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산소가 특히 많이 부족한 곳에서 암들이 생기게 됩니다. 산소가 왜 부족할까? 나는 숨을 계속 쉬고 있고 잘 때도 쉬고 있고 산소가 부족할 일이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일 흔하게 산소가 부족해지는 이유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나쁠 때입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소화가 안 돼요, 생리가 이상해요, 두통이 있어요, 어지러워요, 손발이 차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갑상선하고 관련돼서는 목이 뻐근해요, 어깨가 뭉쳐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목과
관련되어 있는 혈액순환이 나쁜 상태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에 제일 첫 번째 관여가 되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등 척추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등 척추는 이렇게 가지를 뻗으면서 자율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뿌리는 머리에 있어요. 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줄기가 타고 내려오면서 가지를 이렇게 이제 뻗게 되는 건데, 그 핵심이 이 목에 있습니다. 줄기가 반드시 목을 타고 내려와야지만 이 가지를 뻗어낼 수 있는 등 척추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나오는 이 과정 중에 갑상선은 여기 뼈 있는데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갑상선이 있는데 이 문제가 경추의 문제랑 겹쳐지게 된다. 그러면 갑상선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갑상선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면 혹이 생기든 암이 생기든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치료를 미루면 절대 안 되는 케이스. 이물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관지를 눌러서 계속 뭔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 계속 기침을 유발하는 증상들, 미용상 너무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빨리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크기가 좀 2cm 이상으로 큰 경우들입니다. 이 자체가 다 괜찮은 혹이라고 해도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세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혹 자체가 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상세포의 출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암으로 판정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주파 열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작은 것들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적용을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단순한 혹이다 이러면은 그냥 지켜보면 되겠죠. 암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뚫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파만파 벌어지게 되고, 이게 또 빨리 좀 커진다,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 이러면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면 좋은데, 한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갑상선에 생기는 혹이 비록 암이라고 할지라도 5mm 이하가 되면 검사도 하지 말고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수술을 하는 것은 과잉 진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검사 자체가 보험이 되면서 5mm가 안 되는 혹들을 별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검사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늘어나서 오진의 확률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커지면 검사를 해보고 좀 더 커지면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권장사항이지 2mm 때는 수술하면 안 되고 5mm를 넘어야 검사를 하면 되고 1cm를 넘으면 수술을 해라 라고 하는 원칙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력이 있는 선생님께 가면 2mm도 암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고주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고, 이게 1cm가 조금 넘는 갑상선 암까지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암과 달리 비교적 예후가 좋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보 자체가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적당한 상황이라면 고주파 열치료를 선택해서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앞으로 더 지키고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